안녕하세요. 저는 55살에 딸 하나 둔 여자입니다. 현재 저는 한인타운에서 살고 있고 해외 거주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을 붙이고 산 지 벌써 2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지금은 그래도 숨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워진 편이지만 과거의 일들을 생각한다면 그동안의 고생 때문인지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입니다. 이곳에서 물불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 전부 했으니까요. 다행히도 이웃 주민들이 좋으셔서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현재 외국에 살면서 한국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자주 듣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겪은 일들도 생각이 났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나눠보고 싶어 많은 고민 끝에 신청했습니다. 저희 동네 분들은 전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남편과 저는 특별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님과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먼저 해외에서 정착해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곳의 국적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이곳 한인타운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항공사분들이 저희 분식집을 자주 애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당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외국에서 오랜 세월 살다 보니 불편한 단점이 훨씬 더 많다며 저는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삶이 싫었어요. 부모님과 떨어져서 저 혼자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많이 외로웠고 부모님 얼굴 보러 갈 시간은 1년에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느니 부모님 곁에서 살길 원했습니다. 저 일 그만뒀어요. 이제 이렇게 떨어져 사는 거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1년에 저희 얼굴 볼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여기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시잖아요. 여기 정리하고 한국 가면 돈은 어떻게 벌고? 여기는 그래도 관광단지이니까 장사가 잘 되는 편이지. 한국 가봐라. 절대 이렇게 돈 벌 수 없어. 그건 너도 잘 알고 있잖니.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혼자라서 외로운 건 있어도 모든 생활을 봤을 때 한국이 훨씬 좋은 곳이란다. 그건 너도 잘 알잖아. 엄마랑 아빠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면 얼마나 좋아?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무작정 일 그만뒀다고 찾아오면 잘했다고 할 줄 알았니? 너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구나. 한 번이라도 엄마와 아빠가 여기에서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일을 그만두지 않았을 거다. 서로가 힘든 만큼 의논하고 결정해야지. 혼자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건 좋은 게 아니야. 결국 부모님과 의견 충돌로 인해 서로 감정이 격해지고 말았어요. 당연히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잘 되길 바라시는 마음에 그러시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최대한 많은 노력을 했었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버텨왔어요. 하지만 가족이 없이 지낸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싶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반대로 부모님은 한국에서 자리 잡고 사는 게 모든 부면에서 이익이 되는 점들이 많다고 다시 돌아가길 원하셨어요. 그 와중에 손님은 계속해서 들어오셨고 그중 항공 직원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일 잘 나가는 음식은 라면과 김밥 그리고 떡볶이였습니다. 장기간 비행을 타고 해외로 떠돌다 저희 지역에 도착을 하면 꼭 들리는 코스가 되었어요. 그런데 항공사 직원분들 사이에 눈에 들어온 한 남자가 있었고 그 사람이 제 남편이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었네요. 부모님과 한참 동안 지내면서 몇 번의 만남이 있었고 얼굴이 익숙해지면서 대화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과 친해서 그런지
저도 자연스럽게 소개가 이어졌어요. 워낙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저와는 전혀 엮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저에게 농담도 건네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점점 가까워졌고 부모님 몰래 좋은 감정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 말이 나오면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걸 솔직하게 얘기해 드렸고 부모님께선 엄청나게 놀라셨는지 믿지 않으셨어요. 그때의 남편이 진심으로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며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재차 얘기하자 그제서야 실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안에 먼저 인사를 드렸고 그때의 남편과 시간을 맞춰 한국으로 돌아가 남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갑자기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말을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평생을 혼자 살겠다고 그래서 엄마 마음을 어찌나 속썩이던지 그동안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는데 이렇게 며느리감을 데려오니 꿈만 꾸는 것 같구나. 부모님은 해외에서 지내고 계신다며 한인타운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얘기 들었다. 해외에서 돈 벌기 쉽지 않을 텐데 고생 많으시네. 그럼 따로 하는 일은 없고 부모님 밑에서 일손 도와드리는 거니? 분식집 물려받아 계속 일할 생각인 거야? 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 한국에서 지냈었는데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더라고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게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았어요. 부모님 운영하시는 식당도 성수기 때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일손이 모자랄 정도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부모님과 정착해서 살기로 결정한 상태예요. 시모는 궁금한 점들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계시다 보니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집을 한국에 마련해서 살길 원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약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어요. 일단 저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탐탁지 않아 보이셨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서 그 점이 싫으셨던 것 같았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한국에 왔지만 저는 한국이 고향 같다고 느끼는 것보다 오히려 힘들었던 기억이 많아 결혼을 해서도 해외에서 남편과 함께 지내고 싶었어요. 이 문제는 남편도 동의해서 진행하기로 결정한 건데 탐탁지 않아 하셨던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결혼을 결국 반대하셨습니다. 순조로울 거라 생각하지 않았고 모든 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어요.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 표를 끊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의 남편은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불만이 많았는지 오랜 시간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남편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서로 자주 연락하면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신 건지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고 정말 오래간만에 식당 문을 닫고 상견례를 하기 위해 부모님과 한국에 도착했어요. 부모님은 옛날의 추억이 떠올랐는지 입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약속된 상견례를 하기 위해 식당에 도착해 앉아서 기다리는데 밝은 얼굴로 저를 보며 다가온 남편의 모습을 보며 기분 좋은 시작으로 상견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분위기 좋게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었고 저희는 그토록 원하던 결혼식까지 무사히 끝낼 수 있었어요. 남편은 항공기장으로 일을 하는 동안 많은 스케줄로 인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고 무사히 집에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한국에는 언제 올 거니? 너희 결혼하고 나서 얼굴 한번 내밀고
1년이 다 지나도록 오지 않고 있잖아. 곧 명절도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아들이랑 얘기해봤니? 내가 아들한테 전화해서 언제 올 거냐고 물어보면 시간 내서 한번 온다고 하더니 여태까지 연락 한 통 없구나. 이런 건 네가 옆에서 잘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 이번 명절날 꼭 오길 바란다. 그때 날짜가 맞아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비행시간이 비어야 시간을 낼 수 있잖아요. 그 전에라도 한번 들리도록 할게요. 내가 이래서 처음부터 반대한 거야. 한국에 신혼집 마련했으면 이런 일도 없는 거잖아. 남들은 며느리가 명절날 와서 전두 부치고 집안일도 전부 도와준다고 하더구만. 나는 며느리한테 대접 하나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늙다가 세상 떠날 것 같네. 시어머니의 불만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저희 의견에 동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와 의견 충돌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모든 일정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자 표정이 굳어졌고 명절날은 한국운행이 계속해서 있을 거라며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가야 할 것 같다고 시어머니한테 따로 전화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시어머니는 전화만 하면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하셨습니다. 결혼을 했으니 이런 일들 또한 제가 감수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줬고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분위기가 심각해질 때쯤 저에게 임신 소식이 찾아왔고 뜻밖의 소식에 시어머니는 마음이 어느 정도 풀어진 것 같았어요. 임신을 했으니 조만간 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들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희 부모님은 임신 소식에 기뻐했고 오래간만에 저희 모두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겸사겸사 떠난 거라 저희 부모님은 여행 계획을 잡으셨고 며칠 되지 않는 시간에 저는 시댁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오면 항상 바빴어요. 워낙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 오면 시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그동안 못했던 볼일을 보느라 바삐 움직였고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시댁에서 집안일도 하고 시어머니가 시킨 음식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저녁 시간이 돼서야 들어온 시모와 남편을 위해 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뭔가 심각한 얼굴 표정을 받고 둘이서 거실에 앉아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주방에 있던 저는 무슨 대화를 하냐고 옆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녁밥 준비는 다 끝났냐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남편은 별일 아니라며 씻고 온다고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왠지 따돌림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위기 속에 기분이 상하려 했지만 그냥 참고 넘겼어요. 별일 아닌 것 같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과 저희는 다시 해외로 돌아갔어요. 오래간만에 집에 오는 거라 너무 기분이 좋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댁에서의 삶은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싫었습니다. 그러다 깜빡 잊고 놓친 게 있었어요. 당신도 깜빡했지? 이번에 올라가면 꼭 했어야 했는데 언제 또 한국에 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한국에 갈 일이 있으면 그때 작성하면 되지. 그게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 우리 결혼했으면 된 거 아니야? 급하지. 우리 아이도 태어나려면 당신과 내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야 하는데 혼인신고는 필수로 해야 하는 거라고. 언제 또 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다음 달에는 시간이 되나?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처리했어야 했는데 워낙 정신 없어서 정말 잊고 있었네. 어머님이 나한테 서운한 감정을 너무 보이시니까 나도 그쪽에 계속 신경을 쓰면서 일이 이렇게 됐잖아. 다음 달에 한국에 갈 일 있는데 그때 같이 올라가자. 그때는 꼭 신경 써서 혼인신고하고 오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아이한테 좋지 않아. 조개에는 최대한 안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어. 오래간만에 장모님이 해주신 라면이랑 김밥이 먹고 싶네.
저희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빨리 해야 했었는데 워낙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있는 남편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결국 몇 번을 미루다 1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혼인신고하려고 한국에 갔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건 하지 않고 시댁에서 일만 하다가 돌아와서 엄청 짜증이 났었네요. 이런 문제로 인해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을 때 기분 좋게 받을 수 없었고 남편과 혼인신고 문제로 전화 통화를 했었는지 저에게 한 소리 하시면서 결국 저도 터지고 말았어요. 혼인신고 1년 못했다고 기분 나쁘니? 내 잘못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시애미한테 화를 내는 거야? 내가 해야 될 일도 하지 말고 시키는 일만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 나한테 한마디라도 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너 탓을 내야지. 왜 내 탓을 하는 거야? 어머님이 남편 데리고 매일 늦게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 시간이 있었겠어요? 무슨 일을 그리 바쁘게 하셨길래 저와 남편이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하게 시간을 다 뺏으신 거예요? 한국에 자주 가는 것도 아닌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시모는 어이가 없다면서 자기 아들이랑 시간 보내는 것도 제 눈치를 봐야 하는 거냐며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이 문제로 시어머니와 한바탕 크게 싸우게 되었고 한국에 있었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며 외국물 먹어서 개념이 없다는 둥 온갖 안 좋은 말을 퍼붓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시어머니와 싸우다가 전화를 끊었고 남편에게 말이 들어갔는지 제가 좀 참지 그랬냐며 저를 되려 꾸짖었습니다. 이때가 제일 큰 고비였던 것 같아요. 결국 남편이 시간을 내서 혼인신고하러 갔다 오겠다며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과도 연락이 잘 되는 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단점으로 오게 되면서 한숨만 나왔어요. 그래도 결혼한 지 1년이나 되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혼인신고를 하려고 떠난 날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운행하던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급하게 공항으로 달려가 남편의 소식을 물어봤어요. 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외부인에게는 아무런 정보도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제가 아내라고 설명을 했지만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을 붙잡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충격을 받으셨는지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의 소식을 접하려고 해도 수사 중인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전혀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추락 소식에 저희 부모님도 충격을 받으셨고 별일이 없길 바라며 최대한 빨리 남편의 생사가 어떻게 됐는지 연락이 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수십 번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르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 명단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모든 게 제 탓 같았습니다. 괜히 신경 쓰게 하고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난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남편이 운영하고 있던 항공은 외국 계열 항공이라 한국선이 아니라서 의사소통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절차도 상당히 까다로웠고 남편의 물건조차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왜 전화를 받지 않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으로 인해 받지 않는 건지 답답하기만 한 시점에 남편의 물건이 저에게 들어왔고 다 타버린 물건 몇 개만 있었어요.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전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과 따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추락한 비행기 근처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결국 남편이 남기고 떠난 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전부였고 추락한 비행기 앞에서 남편 떠나보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어요.
법적으로 남편과 저는 아무런 관계도 아닌 상태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듣고 제 전화를 받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모든 일이 제 탓인 것 같아서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았는지 전화를 하면 계속 끊으셨어요.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는데 옆 건물에 살던 주민이 이사를 떠난 지 며칠이나 되었다며 초인종 그만 누르라며 화를 내셨고 시어머니의 소식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시댁 집안과의 인연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던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건물이었어요. 리모델링해서 신혼집으로 꾸며서 살았었죠. 함께 있던 추억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 흔적들은 전부 꿈인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가 꿈이 아닌 현실이라고 말해주고 있었고 며칠 동안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큰 충격에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느새 20대가 되었고 그 사이 저희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암으로 떠나시면서 아버지도 그동안 함께한 세월 때문인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술에 의지한 채 매일을 지내시다가 결국 사고로 떠나셨어요. 그렇게 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고 부모님이 남기고 떠나신 식당을 힘들게 운영하며 버텨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변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저희 딸은 한국에서 사업 운영을 하며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살기에는 외국보다 한국이 좋다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저 또한 제 딸에게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운영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가끔 한국에 가보면 직원분들도 몇 명이나 있었고 꽤 크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식당을 운영하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일찍 사회 경험을 하면서 요식업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젊은 나이지만 남들보다 일찍 뛰어들면서 자리를 잡은 상태라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정도로 자신의 인생 계획을 잘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 올 시간이 아닌데 딸에게 전화가 왔고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엄마, 나는 젊을 때 일찍 자리 잡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괜찮은 사람 소개해주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뭐라고? 남자를 소개해준다고? 너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 충분히 네가 하고 싶은 일들 하면서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얼마 만나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저랑 같은 계열에 일하는 사람인데 저보다 한 5살 정도 많아요. 대화도 잘 통하고 앞으로 같이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가볍게 얼굴이나 한번 볼래요? 딸의 결정에 놀랍기도 했지만 그동안 자신의 일에만 열중하던 딸이 남자를 소개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신중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인생 경험이 많지 않았지만 저희 딸도 성인이고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차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충분한 대화로 풀어나가기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데리고 제가 있는 곳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어요. 첫인상을 보자마자 좋은 느낌을 받았었고 침착한 느낌과 예의 바른 성품이 제 딸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서로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물어보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만남을 가질 거냐고 계획을 듣고 싶어 하자 제 딸과 앞으로 많은 꿈을 펼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 벌써 둘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은 벌써 한국에서 이 남자와 함께 자리를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둘 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확고해 보였고 둘의 결정을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겠다는 거 허락을 해줬고
속전속결 상견례 날짜까지 잡게 되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밟아본 한국 땅을 느끼며 상견례 장소에서 딸과 만나기로 했어요. 가는 동안 남편과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가 생각이 났고 그때의 기억들이 제 머릿속에 그림처럼 펼쳐지며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딸과 만나 예비 사돈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비 사이가 먼저 들어오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예비 사돈과 안사돈의 얼굴을 보며 반갑게 인사하는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23년 전 비행기 추락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 제 앞에 나타나 있었고 저를 본 남편 또한 순간 당황했는지 난처한 얼굴로 시선을 회피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딸과 예비 사이는 저희가 어정쩡하게 서 있자 자리에 앉혀주었고 저는 남편의 얼굴에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빤히 쳐다보고 있어서 모두들 놀랐는지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버님 얼굴에 뭐가 묻었어? 부담스럽게 왜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야? 실례잖아. 우리 남편이 워낙 잘생겨서 놀랐나 보다. 얼굴에 시선을 떼지 못하고 계시네. 저기요 사돈, 얼굴 닳겠어요.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당신은 23년 전 비행기 추락으로 세상을 떠난 거 아니었어? 지금 이게 무슨 일인 거야? 비행기 사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뇨. 너희 엄마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니?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사람 난처하게. 무슨 일 있는 거야? 혹시 두 분 서로 알고 계시는 사이예요? 아주 잘 알지. 너무 잘 알아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된 건지 빨리 설명하라고요. 당신이 지금 그쪽 아들이랑 결혼시키려고 했던 며느리가 우리 사이에 생긴 자식인 건 알고 있어요? 우리 딸이라고요. 당신이 비행기 사고가 나서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었던 우리 딸이라고. 어떻게 된 건지 빨리 말해요.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돼선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상한 사람 다 보겠다며 상견례는 없었던 걸로 하자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제가 팔목을 잡았고 그 모습을 지켜본 안사돈이 제 얼굴에 손이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엄청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딸은 안사돈이 제 얼굴에 손이 올라가는 걸 보고 앞뒤 안 보고 손부터 올라가는 게 맞는 거냐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결국 양가 집안 상견례도 하기 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서로의 안 좋은 감정은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던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엄청난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모든 건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의 계획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했을 당시 남편은 운행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남편은 벌써 저랑 만나기 5년 전부터 가정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지금의 안사돈과의 자식이 한 명 있었고 그 외 저와도 만남을 가진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걸릴까봐 혼인신고도 계속 미룬 거였고 그날 남편이 운행해야 되는 비행기를 다른 항공기장이 대신 운행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비행기가 추락하게 된 거였고 비행기 안에 있던 남편의 소지품을 보고 세상을 떠났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보안상 많은 걸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남편을 설득시켜 더 이상 발목 잡히지 말고 저를 정리하게 만들기 위해 잠수를 타게 만들었고 개명까지 하면서 나중에 다른 항공사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급하게 이사를 가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냥 동거녀에서 끝이 나버린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뱃속에 있던 딸이 태어나고 여태껏 힘들게 살아오게 된 거였죠.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믿을 수 없는 일들로 인해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안사돈은 여태껏 자기를 숨기고 또 다른 자식이 있었냐며 소리치기 시작했고, 남편은 아니라고 손을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어요. 배다른 2명의 자식들은 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였고, 딸은 충격적인 상황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당신은 그냥 짧게 재미본 동거녀일 뿐이잖아. 이거 보여? 나는 이 사람이랑 법적으로 부부인 걸 증명하는 반지를 끼고 있다고. 당연히 혼인신고는 결혼하자마자 진행했지. 그쪽처럼 멍청하진 않다고.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들, 가자. 저런 더러운 사람이랑 엮이면 골치 아프다. 뭐라고요?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사람이요? 더러운 사람은 우리 엄마가 아니라 아줌마랑 저 사람이죠.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이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돼. 어차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 이건 하늘이 절대 용서해주지 말라고 얘기한 것 같네요. 엄마, 가자.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 사람들한테 꼭 복수할 거라고. 제 딸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는지 저를 붙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엄청난 충격에 딸의 눈에 눈물이 흘렀고 처음 본 아빠의 모습에 많이 괴로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딸의 집에 들어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데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과거의 일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 남편의 배신에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딸은 차라리 잘 됐다며 저런 사람과 결혼해서 살았다면 더 안 좋은 일을 당했을지 모른다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까지 잠 한숨 못 자고 창문만 쳐다보며 23년의 세월 동안 남편을 그리워했던 제 삶이 너무 한심했어요. 차라리 모르고 살면 좋았을 걸 왜 이런 식으로 밝혀지게 된 건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은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보였지만 저처럼 많이 힘든 걸 알고 있었어요. 저를 보며 밝게 웃으면서 출근을 했고 저녁에 외식이나 하자고 얘기하곤 나갔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딸의 방에서 밀려있는 집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책상 옆에 하나의 액자가 엎어져 있는 걸 확인했고 뒤집어 보니 남편과 제가 젊었을 때 단둘이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딸은 아빠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여태껏 열심히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엎어버리고 상처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23년의 세월 아무것도 보상받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되고 딸의 전화에 함께 저녁을 먹으러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그 자리에 충격적이게도 남편과 안사돈이 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장면에 얼떨떨해하고 있는데 딸의 한마디에 두 사람은 저에게 달려와 용서해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예비 사이였던 그놈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딸이 가지고 있던 서류를 저에게 보여줬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은 예비 사이가 그동안 빼돌린 딸의 회사에 공금을 횡령했던 서류들이었습니다. 딸은 예비 사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랑했었던 만큼 용서해주며 넘어갔었는데 이번 일이 터지면서 딸이 공금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였고 막대한 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형사처분을 기다리는 실정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커지면 안사돈의 사업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였어요. 같은 요식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비리가 밝혀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절대 용서하지 않았고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끝내 모든 상황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결국 안사돈이 운영하던 요식업 또한 딸과 계약했던 모든 것들이 해악이 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자기 아들의 죄가 드러나면서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진 이미지로 결국 크게 운영하던 회사는 회복 불능 상태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딸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남편은 결국 너무 큰 충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뇌출혈로 쓰러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을 다시 되돌려 받게 되었어요. 그동안 숨기면서 두 발 뻗고 잘 살았으니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하늘은 이 사람들을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결국 제 딸이 모든 걸 갚아주었고 더 이상 한국에 있고 싶지 않다며 모든 걸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하고 현재 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 딸도 이런 상황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게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은 여린 딸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딸과 매일을 함께해서 행복하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웃음 잃지 마시고 언제나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